자, 오늘은 1.2절 삼각함수입니다. 자,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이전에 우리가 각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고등교과에서 배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각을 나타낼 때는, 중학교 때는 각을 나타낼 때는 중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죠. 초등학교 때 각도기를 사용해서 각을 재는데, 그때는 30도, 40도, 50도, 60도 도라는 방법을 쓰죠. 그쵸?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다른 방법, 라디안이란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각을 계산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호도법이라고 부르죠. 그쵸? 그럼 호도법은 뭐냐면, 지금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지금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모두 그냥 어떤 숫자 r로 일정해요. 이 r이 1이든 2든 3이든 4든 상관은 없어요.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상관없고,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중심각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면, 호의 길이가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그럼 여기서의 중심각은 x도라는 걸 말하는 건데, 얘가 r과 같아질 때의 요 중심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서 정리하면 r 약분되고 x 180 약분되니까 중심각은 파이 분의 180도. 그럼 요 값을 자, 여기서의 요 파이는 뭘 뜻하는 거냐면 3.14. 이거 맞습니다. 그럼 여기다 맞아요. 그럼 요 값을 파이 분의 180도라는 요 크기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뭐 하겠다? 정의하겠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즉,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의 중심각을 실제로 계산하면 파이분의 180도가 되는데, 즉 근사값 계산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요거를 우리는 1라디안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해서 호도법을 새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찾아냈더니 30도는 6분의 파이, 30도라는 숫자보다 6분의 파이라는 숫자가 좀 더 간단하죠. 45도는 4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삼각함수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삼각비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정의 20번으로 넘어갈게요. 잠시만요. 자, 삼각비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알아봤더니 삼각형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비가 일정하더라는 거예요. 비가. 즉, 삼각형의 사이즈가 요만하든, 아이고 그림이 좀 못생겼네요. 이만하든 요만하든 요 각에 대해서, 지금 요 각은 필요 없고, 삼각형의 사이즈가 이렇든 저렇든 각만 동일하다면 빗변분의 높이, 요 비가 항상 일정하더래요. 그래서 이 일정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놓겠느냐, 즉 사인이라고 정의하겠다. 요 값을 세타라고 놓는다면,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CAB, 여기를 세타. 그쵸? 빗변분의 높이의 비가 항상 일정한데 그거를 사인. 그러면 빗변분의 밑변, 여기가 수직일 때 요것분의 요거의 비, 이것 대 이거의 비는 뭘로? 코사인으로. 그 다음 밑변분의 높이는 뭘로? 탄젠트로. 그 비가 항상 일정하니까 그렇게 정의를 하겠다 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의했고, 그 다음 여기에서 사인 세타 분의 1, 사인의 역수를 우리는 코시컨트 세타라고, 그 다음 코사인 세타 분의 1을 시컨트 세타로, 탄젠트 세타 분의 1을 코탄젠트 세타로 정의하겠다
지금 이렇게 삼각비를 정의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또 생각할 수 있냐면 함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함수를 생각하냐면 세타 값이 바뀔 때마다 그거에 대응되는 값이 있겠죠. 그쵸? 이제 여기서 착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x를 정의역의 x를 실수 전체, 즉 각으로 두고 그에 대응되는 x에 대해서 사인의 값을 찾아서 여기 세타가 아니죠. 사인의 값을 찾아. 그럼 x가 있으면 그에 대응되는 우리가 사인 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x 하나에 그에 대응되는 어떠한 값이 존재하니까 두 개가 대응이 되니까 무엇을 찾을 수 있겠느냐?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느냐? 함수를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y는 sin x라는 함수를 생각하고 역시 각을 하나 생각하면 그거에 대응되는 코사인의 값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x 하나 생각할 때마다 그에 해당되는 코사인, 즉 대응되는 코사인 x의 값이 존재하게 되니까 우리는 y는 코사인 x라는 함수를 역시 마찬가지 탄젠트 x, 코시컨트 x, 시컨트 x, 코탄젠트 x라는 6가지의 함수를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뒤로는 우리가 고등교과에서 배웠던 삼각함수의 공식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쵸? 쭉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서로 정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써가지고 보고서를 제출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렇게 그냥 팔 아프게 베끼지 마시고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무엇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느냐? 정리 22번에 2번 요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하세요. 그러니까 즉 정리 1.22의 2번을 보고서로 쓰는 거예요. 보고서를 어떻게 쓰냐면 그냥 2번 정리를 한번 쓰는 거예요. 자, 보고서 쓸 때 정리 1.22 이렇게 쓰시고 2번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한 번씩 쓰면서 내가 잘 외우고 있나 안 외우고 있나 이렇게 코탄젠트 세타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한 번씩 써서 낼게요. 아셨죠? 그 다음 2번, 3번만 1번은 너무나 트리비얼해서 여러분 모두들 알고 계실 거고 사실 2번, 3번도 다 알고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뒤에서 계속해서 써먹어야 되는 것들이라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지금처럼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렇게 나머지 요거 3개 다 이렇게 보고서로 작성을 해서 다음 시간에 이 시간 이후로 나오는 모든 과제들을 다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캠퍼스 과제란에다가 제출을 해주길 바래요. 즉 제가 공지사항에도 올렸고 그 다음 이 강의 자료 과제 게시판에 가시면 거기다가도 올릴 건데 내일 아침 수업 시작 전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아셨죠? 근데 이제 과제량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전에 강의 완료하고 연결해서 과제 하시고 바로 올리고 그래야 밀리지 않고 잘 하실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정리 22번에 2번과 3번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 너무나 꼭 알아야 되는 것들 그 다음 정리는 뭐냐 그 다음은 요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 많이 써먹는 거 요 24번 정리 1.24도 과제로 제출을 할게요. 과제로 다시 한번 써봐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틀렸네요.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미안합니다.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즉 사인은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요. 탄젠트도 밖으로 빠지죠. 단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세타가 우리가 다 알고 있기는 한데, 자, 한 번께만 해볼게요. 자, 요거 알고 계시죠? 올사단코. 즉, 일사분면에 있는 동경에 대해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모두 플러스. 이사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 3사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 4사분면에서는 코탄젠트만 플러스. 그럼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보통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이 방향,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그쵸? 이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건데,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이 동경을 뜻합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세타예요. 그럼 우리가 사인 마이너스 세타 값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냐면, 자, 어떻게 하냐면 요 동경에 대해서 x축의 수직으로 내리고, x축의 수직으로 내리고, 요 삼각형에 대해서 얘는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얘는 빗변은 항상 플러스 값. 그 사인을 생각하면 빗변분의 높이니까, 즉 우리는 그냥 사인 세타 값을 찾고 4사분면이어서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해놓고 봤더니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나온다. 이렇게. 그럼 코사인은 4사분면에서 코사인은 플러스니까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정리 24번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과제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2n 파이인 경우는 한 바퀴 반 바퀴니까 당연하게 알고 우리가 앞으로 많이 써먹어야 될 거 요거 26번 요것도 모두들 알고 계시죠? 얘가 홀수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이 동경이 나타내는 영역이 지금 어디냐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세타는 무조건 예각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파이 간 다음에 세타만큼 가니까 2사분면에 가게 되겠죠. 2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니까 이거의 부호는 플러스. 즉 이거의 부호를 정할 때 요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고 이 동경이 있는 사분면에서 얘의 부호를 갖고 정하시는 거예요. 즉 그래서 2번은 요 갔어요. 2분의 파이 홀수니까 코사인이 사인으로 변했어요. 그럼 사인의 부호는 2사분면에서 코사인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다시. 그럼 탄젠트. 홀수니까 코탄젠트로 바뀌고, 얘가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얘가 2사분면의 각이고, 2사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붙겠다. 아셨죠? 그럼 얘는, 자, 색깔을 바꿔봅시다. 얘는 파이 빼기,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 파이 빼기 세타라는 건 파이에서 빼는 거예요. 어쨌든 1사분면에, 즉 얘는 1사분면의 동경이에요. 그러면 홀수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1사분면에서 요 값은 요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니까 요의 부호도 플러스. 역시 1사분면에서 이 동경이 1사분면에 있고 1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 역시 마찬가지. 아셨죠? 그럼 정리 26번도 과제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리 28번의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여기는 우리가 나중에 미분할 때 써먹을 거예요. 미분할 때 왜 써먹을 거냐면 삼각함수의 도함수, 즉 사인함수의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 때 얘를 써먹을 거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는 할 텐데, 그래서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도 여러분들이 모두 외우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손으로 써보는 게 좋겠기 때문에 얘도 과제로 다시 한번 쓰면서 과제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역시 배각 공식, 우리가 2배각, 3배각이라고 배웠죠. 그쵸? 2배각, 3배각, 반각 이렇게 배우는데 2배각 요것도 다시 한번 과제로 그냥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써봅시다. 사인 2알파는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런 식으로. 그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여기 중요한 거 반각공식. 반각공식은 이제 적분할 때 중요합니다. 적분할 때 얘가 아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얘도 중요해요. 그래서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요거 세 가지 정리해서 보고서로 제출을 할게요. 아셨죠? 그 다음 정리 31번과 32번은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자, 그럼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간략하게 그려보고 우리가 이제 메인인 역삼각함수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다 배우고 올라왔어요. 자, 사인의 그래프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그 다음 주기는 2파이. 그래서 사인 0은 0, 2분의 파이일 때 1. 그래서 요런 모양이 반복된다. 이쪽으로 계속 가겠죠. 그쵸? 왜냐하면 정의역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계속 각이 돌고 있어요. 그럼 그래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겠죠. 그쵸? 그 다음 코사인 함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그래프도 자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얘는 특별히 y축의 대칭, 주기는 2파이. 사인 그래프가 원점의 대칭인 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얘도 코사인 0도가 1이기 때문에 1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프라는 걸 우리는 일찌감치 알고 있었죠. 자, 그 다음 탄젠트 그림은 어떻게 생겼느냐. 탄젠트는 세타가 2분의 파이일 때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좀 다르게 여기 2분의 파이일 때가 정근선이 돼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일 때가 정근선이 되면서 이렇게 3차 함수처럼 생겼죠. 그쵸? 여기서는 주기가 얼마? 사인과 코사인의 주기가 2파이였던 거와는 다르게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 그리고 최대 최소는 같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앞에서 정리를 제가 몇 가지 써보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럼 그걸 가지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뭐를 할 거냐면 3번 하고 4번 하고 그 다음에 5번에 1번만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다시 수정할게요. 미안해요. 자, 3번에 요거만 3번 하는데 요거만 하세요. 요거만. 그 다음 4번 하시고 5번에 1번, 그 다음에 6번에 1번, 그 다음 7번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정리들 중에서 다시 한번 해서 과제로 제출하세요 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죠. 그거랑 연습 문제랑 보고서로 제출하셔가지고 어디에다가 이 캠퍼스 과제란에 꼭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절 역삼각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